네, 이번 주제는 국산 자율주행 기술의 존재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네, 두 분 모시는데 한 분은 온라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님 그리고 오로라의 정예근 개발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로라 정예근 개발자님께서는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도 가고 싶네요. 이게 네네네. 육아가 쉬운 게 아니라서 이게 네. 예, 작은 뭐 긴 스케줄이 아니라 쉽게 한국에 갈 수가 없네요. 네네. 네. 아, 저희가 사실 이게 토픽도 약간 바꿨어요. 지금 약간 국산 자율주행에 포커스하는 쪽에서 약간 바꿔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주제가 사실은 셀프 드라이빙 비클이라고 해서 그냥 다윗과 골리앗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컨셉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업데이트가 아마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컨셉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한 30분 동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간단하게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오로라라는 미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지금 서울 로보틱스 대표님이신 이한빈 대표님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로보틱스의 캡틴 이한빈이고요. 저희는 2017년도에 창업해서 특히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지금 한 회사는 45명, 고객은 OEM 한 5군데, T1 3군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혹시 책임님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하신가? 되게 경력이 화려하신데. 네, 네네. 네네. 근데 현장에 지금 하울링이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잡힌 건가요, 이제? 괜찮나요? 조금 떨림이 있긴 한데 울림이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네. 네, 저는 처음에 사실 일은 이제 박사하고 나서 일 시작은 홀로렌즈라고 하는 그 웨어러블 A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헤드 트래킹 시스템이랑 아이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로 사실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가서 몇 년간 초기에 오토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했었어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빌아이라는 그 좀 큰, 지금은 아주 큰 그런 티어 1 서플라이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쓰다가 인하우스 테슬라 비전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단계에 이제 제가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초창기 개발을 했었고, 이제 테슬라에서 그 새로운 하드웨어 공개하면서 카메라 8개가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 공개를 하면서 이제 또 세상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어떤 풀 셀프 드라이빙 데몬스트레이션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리드해서 개발을 했었고요. 뭐 그러고 또 잠깐 엔비디아도 갔었고 삼성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 리드도 하다가 지금은 오로라에 와서 약간 예전에 하던 것과 좀 다른 좀 더 이렇게 라이다에 포커스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같이 일을 하시거나? 그렇죠. 같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미팅은 많이 했죠. 예, 뭐 많이 봤죠. 한때 뭐 저는 사실 몇 번 안 갔지만 뭐 저희 팀이 초창기에 막 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풀 셀프 드라이빙 솔루션 개발을 하느라 약간 비아프로 살짝 빠져 있으면은 옆에 같은 동료들 몇 사람은 매주 일란한테 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급했기 때문에 테슬라 비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뜻하지 않게 정말 자주 만났어요. 네, 뭐 그랬었죠. 네, 한번 저는 만나 뵙고 싶네요.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아, 언제 왠지 테슬라에서 새로운 차 런칭할 때 아마 빨리 예약하셔서 구매하시면 아마 만날 수 있으실 네.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혹은 테슬라의 이제 서플라이어가 되시거나. 네. 네. 언젠가 그러고 싶네요. 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사실 얘기해 보려는 토픽은 이제 테슬라 vs 월드라고 약간 자극적인 네임으로 이름을 좀 정하긴 했지만 사실 포커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 토픽은 이한빈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약간 이렇게 카메라가
위주가 되는 자율주행과 그렇지 않은 자율주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카메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테슬라가 사실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고, 나머지 대부분 아주 큰 지금 키 플레이어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웨이모나 크루즈나 뭐 굳이 끼워 넣자면 오로라도 넣자면 이런 회사들은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회사가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뭐 이런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는데 대표님께서 혹시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뭐 면이 있을까요? 그 관계에서. 네네, 저희는 일단 창업 초반부터 이제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이랑 라이다 기반 인지에 올인을 했었어요. 왜냐면 안전도 면에서 이런 3D 액티브 센서에 대한 기반 자율주행이 이제 가격만 오케이 된다면은 훨씬 더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성능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최근에 놀란 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 기반 온리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카메라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구나. 이제 정말 FSD까지는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좀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카메라로 못하는 2D 컴퓨터 비전을 못하는 분야를 3D 컴퓨터 비전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시장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모빌아이랑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빌아이는 사실 카메라 비전하면은 컴퓨터 비전하면은 사실 이거 다 쉬운 거 아니야? 다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학생들도 뭐 컴퓨터 비전 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빌아이랑 회사는 아직도 시장 점유율의 거의 68%에서 70%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대형 OEM들은 쓰는 이제 카메라용 컴퓨터 자율주행보다는 ADAS 기능들은 아직도 이제 모빌아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 로보택시 회사들은 저희의 이제 고객들은 아니고요. 그런 OEM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티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라이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경량화된 컴퓨터 플랫폼에서 이제 주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임님은 이제 둘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카메라 기반 온린으로 좀 초창기에 계셨었고 그 후에는 이제 라이다 기반 센서 퓨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헤비 센서 수수로 이제 진행하는 자율주행을 좀 같이 개발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저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회사들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이런 카메라 기반의 이제 성숙도라든지 테슬라의 성숙도라든지 그리고 특히 궁금한 거는 오로라나 뭐 크루즈라든지 웨이모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의 지금의 기술의 이제 성숙도 그리고 얼마나 더 있어야지 뭐가 이제 어떠한 보틀넥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다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이런저런 뭐 제가 아는 한 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뭐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이건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와 이렇게 센서를 헤비하게 쓰는 회사들은 모델이 완전히 사실은 다르거든요. 이게 사업화를 하고 프로덕트를 출시하기까지의 뭐 셀프 드라이빙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한 프로덕트를 출시하기까지의 길이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웨이모나 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센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차 한 대를 만들 때 센서 넣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 회사가 다 직접 들고 구동 돌리고 운영도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거를 대수를 아직 막 몇만 대 이렇게 늘리지 못하거든요. 뭐 많아야 1000대 넘어가면 정말 많은 거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플릿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내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될 때 이제 넘어야 되는 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보통 다들 지금 세이프티가 문제거든요. 이게 제 생각할 때는 기술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충 호라이즌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퍼셉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뭐 플래닝도 해결될 것 같고, 대충 이런 각은 나왔는데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도로에 풀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겁니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지금 이제 그 탑 리딩 플레이어들은 지금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데이터를 늘리고 싶어하고, 그 데이터가 단지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로 얻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아예 이제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빠진 상태에서 뭐 누군가가 리모트로 텔레 어시스트를 하고 있더라도 차 안에는 정말 사람이 없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행을 늘려서 이게 정말 뭔가 가능하다, 혹은 최소한 텔레 어시스트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약간 보이고 싶어하는 단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나 크루즈는 이미 뭐 피닉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혹은 이제 다음 타겟으로 웨이모 뉴욕을 지금 노리고 있고, 이런 곳에서 빨리 드라이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시민들이 우버 타듯이 돈을 내고 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론칭했고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아마도 뭐 공개된 건지 아닌 건지 저도 그냥 추측인데, 아마도 이제 뒤에 텔레 어시스트가 있겠죠. 누군가가 이제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하지만 이제 운전자에 한 명씩 다 배치돼서 직접 운전을 다 주시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카메라만으로 이제 뭐 단적으로 인터넷에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테슬라 그 풀셀프 드라이빙 테스트 하다가 이상한 일을 해서 막 문제가 생기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일리어가 나는 그 페일리어 레이시 아직은 그 막 센서를 많이 달아놓은 그런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고, 그 테슬라는 이제 그걸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더 계산해서 극복하려는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다른 하드웨어 회사들은 그 센서를 많이 쓰는 회사들은 단지 소프트웨어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계속 투자를 해서 하드웨어를 더 파워풀하게 만들고,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심지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실수도 커버해줄 수 있도록 계속 디자인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는 사실 약간 되게 극단적이죠. 그냥 카메라만 뿌려놓고 우리는 모든 걸 AI로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이게 동작한다는 걸 아마도 제 생각엔 세상에 뿌려진 몇백만 대의 차들을 통해서 검증하지 싶어요. 네.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확실히 하자면은 이런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 테슬라는 차량을 팔아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야지 돈을 버는 회사고, 이렇게 좀 하드웨어나 센서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인건비를 줄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제 관건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런 서로의 방식들이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테슬라의 라이다를 단다고 했을 때는 이제 차량 단가가 두세 배로 뛰어날 수 있는 거, 오히려 센서들이 차보다 비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투자를 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면은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 좀 투트랙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아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로보택시의 월드가 있겠고, 이런 이제 컨슈머용 자율주행 FSD 이제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구분을 나눠서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그런 면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뭐 양쪽 다 결국 종착점은 똑같아요. 원하는 종착점은 똑같고, 한쪽이 개발되면 양쪽이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센서가 헤비하게 들어간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컨슈머한테 팔긴 힘들겠죠, 그건. 근데 이제 센서가 되게 라이트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누구한테든 팔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차이가 있고, 대신에 센서를 덜 쓰는 만큼 훨씬 하기 어려울 게 너무나도 자명하고, 이제 센서를 많이 쓰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고, 지금도 훨씬 결과물만 봤을 때는 훨씬 앞서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 뭐 약간 조금 더 애드하자면 제 생각엔 뭐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과연 정말 차를 팔아야 되는 건 맞는데 카메라에 올인을 하는 게 완전히 차를 팔아야만 하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는 결과들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카메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본적인 레벨 수준을 사실 넘어가 있거든요. 카메라만으로 그만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뭐 카메라만으로 모빌아이가 원래는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모빌아이는 테슬라만큼 많은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모빌아이는 지금 카메라 외에 다른 센서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간간히 카메라 온리로 이제 데모를 인터넷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꽤 되게 플렉서블하게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원래 카메라를 고집했지만 쉽지 않으니까 바꿨겠죠. 안 그러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근데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또 하는 걸 보면 꽤 이 방향 자체가 뭐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게 뭐 어렵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정말 하기에 따라서 이 딥러닝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쪽도 사실 재미있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상 이쯤에서 하고 저희가 두 번째 토픽이 또 있거든요. 두 번째 토픽은 저희가 이제 이름을 뭐 서울 로보틱스 vs 월드라고 해서 사실은 이걸 좀 더 이제 부제를 붙이자면 서울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약간 좀 더 그 라이다를 이용한 3D 프로세싱 좀 더 소프트웨어에 포커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세계의 지금 자동차 업계의 어떤 티어 1 서플라이어들 중에서 혹은 서플라이어 되고 싶은 회사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스위스로 공급한다거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같이 만들어서 엔비디아처럼 이걸 또 같이 회사에 공급하려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로보틱스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견 봤을 때는 약간 불리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경쟁 상대들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경쟁 상대들이 많을 줄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이 이제 3D 컴퓨터 비전 쪽 아니면 어떤 컴퓨터 비전이 됐든지 하면은 경쟁사들이 일단은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라이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라이다 하드웨어만 파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동봉해서 팔면은 조금 더 마진이 붙거든요. 마진이 거의 이제 하드웨어 단에는 마진이 좋으면은 뭐 8% 10% 하는데 소프트웨어 하자면 거의 마진이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거의 마진이 100%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니즈가 나와서 비딩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첫 번째 경쟁사가 뭐 라이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저희보다 자금력은 좋아요. 대부분 상장을 했고 회사들이 뭐 1조가 됐든 7조가 됐든 되게 어마어마한 돈을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칩 회사들, 특히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런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미들웨어 그리고 센서에 들어가는 센서 퓨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전체 솔루션을 이제 고객한테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벤츠랑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다면은 OEM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신 OEM들도 가지세요. 그런 OEM들도 계시고 마지막 티어 1들.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퍼셉션 엔진에 대해서는 티어 1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서울 로보틱스는 사실 티어 1으로 지금 대부분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 OEM한테 직접 소프트웨어 이제 라이센싱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결국에는 자금력이 제일 지금 안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OEM이랑 3개의 티어 1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니즈가 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예를 들게요. 엔비디아가 뭐 칩부터 소프트웨어부터 센서 퓨전 모델까지 다 주는데 엔비디아 안 쓸 필요가 있냐 하면은 OEM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모든 거를 한 회사한테 납품하기에는
조금의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납품했는데 어느 한 가지부터 해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전체적인 시스템을 뒤엎어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디스트리뷰션 면에서 이런 다양한 다양한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을 라인업 해주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을 찾으면서 하는 비즈니스,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선호하시고요. 이제 뉴스가 엊그제 나왔는데 저희랑 같이 하는 BMW는 사실 엔비디아를 안 쓰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을 퀄컴을 쓰기로 했어요. 이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만들긴 하지만은 이제 트래디셔널 OEM들은 사실 이렇게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third party 벤더에 이제 의존을 해요. 그래서 third party 벤더에 뭐 퀄컴한테 칩을 의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비전, 라이다 비전, 뭐 레이더나 센서 퓨전 같은 경우는 잘하는 회사를 찾아서 이제 소싱하고 검증한 다음에 이제 납품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두는 게 좀 이쪽 이코시스템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다 회사들은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검증한 회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이런 라이다 소프트웨어, 3D 컴퓨터 비전 쪽 니즈가 나왔을 때 이걸 RFQ라고 하거든요. RFP가 떨어지면 거기에 경쟁이 들어가요. 경쟁이 들어가면은 처음 경쟁 단계부터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붙고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검증하시는 거죠. 고객분들 검증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정확도가 높냐, 연산량이 얼마나 가볍냐, 그리고 어떠한 피처셋을 가지고 있냐. 조금 더 기술로 파고들어서는 이제 뭐 보통 컴퓨터 비전에서 뽑아내는 게 뭐 차선이 있고 객체 인식이 있는데 너네는 차선 객체 인식 말고도 뭐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더 다양한 피처들을 더 뽑아낼 수 있냐. 이 피처들을 통해서 우리 자율주행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에이다스가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런 코어 컴피티스를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3D 컴퓨터 비전, 3D 비전 또는 라이더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희는 이제 완전 그쪽만 집중했었어요. 그쪽만 집중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 KPI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해서 비딩도 들어가고 비딩을 할 때도 뭐 비즈니스 팀도 되게 중요한데 비즈니스 팀도 가서 열심히 세일즈하고 현지에 가서 엔지니어도 만나보고 엔지니어 피드백 받아보고 현지에 있는 구매팀의 니즈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사실 송곳을 가지고 하나를 열심히 뚫고 나서 그 송곳을 가진 구멍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OEM 파트너들은 이제 일한 지 거의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3년 차가 돼가서 웃긴 게 지금은 이제 라이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너네가 다양한 센서 좀 얹을 수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좀 더 큰 비중을 믿어주시고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랬을 경우는 저희는 아직 회사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막 다양한 걸 저희가 다 혼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회사의 파트너를 찾아서 그 솔루션을 저희에서 얹어서 퓨전해서 드리는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되게 큰 자금을 가지고 거대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산업 분야가 맞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알고 그 문제 페인 포인트를 레이저처럼 집중해가지고 파고 들다면은 사실 하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얘네들 기술력 까보니까 얘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붙고 그런 식으로 좀 경쟁력을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정말 잘 계속 진행이 돼서 정말 큰 볼륨의 어떤 차에 들어갈 예를 들면 뭐 최근 엔비디아 딜 이런 형태처럼 뭐 한 모델 혹은 뭐 갑자기 BMW랑 얘기가 잘 돼서 BMW 모든 모델에 서울 로보틱스의 솔루션을 넣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이쪽 회사랑 같이 할 수 없겠느냐. 뭐 우리가 쓰고 싶은 하드웨어 회사가 있다. 서플라이어가
다각화돼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캔디데이트 한 2개 정도 있는데 현재 같이 작업하시던 하드웨어 회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최적화나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네네.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온리 센트릭 회사는 결국에는 하드웨어 어그노스틱이 돼야 돼요. 하드웨어 어그노스틱이란 게 일단은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제 거쳐야 되는 하드웨어가 딱 2가지가 있죠. 센서들, 뭐 라이다가 됐든 이미징 카메라가 3D 카메라가 됐든 이미징 레이더가 됐든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호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방면에서는 저희는 그것을 애초에 목표로 두가지고 한 가지의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도 다양한 라이다 센서를 퓨전하고 혼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2017년부터 쌓았어요. 2가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지금 이제는 퀄컴이 BMW 들어갔지만은 벤츠는 엔비디아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현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컴퓨팅 플랫폼을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 플랫폼도 이제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하려면은 결국엔 저희가 라이브러리 밑단부터 잘 쌓아놔야 돼요. 기술력을 라이브러리 밑단부터 C레벨부터 쌓아놔야지 이게 만약에 정말 퀄컴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갑자기 삼성이 만든 자이녹스 칩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빠르게 포팅을 해서 양산까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또는 갖춰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 면에서는 걱정 안 하고 있는 게 국내에 사실 엔베딩 엔지니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삼성에 대한 이제 칩을 만든 그런 경력을 칩에 대한 이제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케이피블을 갖춘 분들도 많고요. 그런 엔베딩은 사실 플랫폼에 정해지고 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빠르게 포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잘 갖춘 나라가 오히려 한국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어떤 센서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센서 어그노스틱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충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저희 파이어사이드 챗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몇 시인가요? 거기 현지가? 지금 몇 시죠? 여기 10시 반이요. 밤 네. 10시 반이요. 네. 네,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네. Q&A 세션으로 이동하시나요? 어떻게?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Q&A로. 네. 네네. 거기서 사실.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